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실거주자들이, 특히 1주택자들은 갈아탈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났다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1주택자 갈아타기 솔루션에 대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1주택자로서 왜 갈아타야 되는지, 그리고 갈아탄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어떻게 배치시켜야 되는지까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왜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나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부산광역시 최하급지 중구입니다. 중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제가 하나 뽑아왔고,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2015년도부터 2023년까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광역시라고 하더라도 최하급지의 나홀로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상승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급지 아파트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러니까 한 버스로 10분 정도, 걸어서는 15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좀 대단지 아파트를 하나 뽑아왔고, 이 나홀로 아파트와 좀 잘 비교하기 위해서 이 단지 내에서도 좀 소형 평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요, 지금 소형 평수이고 부산광역시에서 최하급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나홀로 아파트와 지금의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2019년 10월에는 3억 5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2023년 12월에는 4억 9천만 원, 즉 1억 4천 정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를 든 것은 같은 입지 내에서도, 그리고 최하급지 내에서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 좋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사느냐, 똑같이 나는 살아가는데 자산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제가 하급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산에서도 최상급지인 해운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부산의 최상급지죠. 거기서 제가 대장 아파트 하나를 뽑아왔고 이것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가요? 물론 평수도 넓고 좋은 급지니까 이렇게 가격이 높게 치솟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하급지의 안끼리 비교를 했을 때랑 또 급지를 최상급지, 급지끼리 비교를 했을 때랑 이 그래프의 형태가 다르죠. 오르는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승기가 왔을 때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자산의 가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다 빠지고 있지만 좋은 것의 폭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실거주자들이, 특히 1주택자들은 갈아탈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도 살아야 되고 또는 돈도 없다 한다면 이 같은 급지 내에서 좋은 아파트로라도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내가 좀 돈도 모아놨어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주택자도 다 제각기예요. 각자의 포지션이 다 있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 선택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3가지 정도로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부산광역시 하급지의 나홀로 아파트를 예를 들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내 물건이 똘똘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물건이 괜찮아요. 내가 가진 돈에선 최선으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투자는 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요, 투자는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야 될 때는 기다리는 것이지 관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지금 여기 애들 학교도 있어요, 직장도 있고 이동하기도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고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입주권을 사서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등기를 칠 때 넘어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똘똘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갈아탄다. 두 번째, 내 물건이 가진 자본금의 최선이라면 그냥 보유한다. 근데 내가 이동하고 싶지는 않은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전세 끼고 매매 전략을 펼쳐도 괜찮습니다. 갈아탈 때는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우리는 모든 것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이 얼만큼 나한테 이롭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전에 매수를 하기 전, 매도를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인데요. 내가 처음에 지금 집을 살고 있었는데 이걸 종전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아탈 집, 이것을 종후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전주택에서 종후주택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만 나중엔 이 아파트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산 거예요 라고 하는 실거주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것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요걸 이 종전주택과 종후주택의 보유하는 기간과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을 잘 계산을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2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세금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매수와 매도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전략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하나 인사이트를 드리는 건데요.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 집을 넘어가기엔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집을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 이 집에서 깔고 앉아있는 돈을 확보를 하고 이 돈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그냥 월세를 살고 이 새 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월세로 살고 새 집을 전세를 줘서 완전 투자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에 내 돈을 담아두고 나는 잠시 좀 불편하더라도 월세에 살아야겠다라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투자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하락문이 거의 이제 거치고 약 보합세입니다. 이 보합세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언제 상승할지, 상승한다면 얼마나 많이 급하게 상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세상의 경기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금리가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보다는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물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분양권과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투자였습니다. 물론 돈을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전세 끼고 매매도 괜찮습니다. 근데 미래에 확실하게 좋아질 거는 사실 미래의 새 아파트잖아요. 그 중에서 입지가 좋은 것들까지 공부를 좀 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왜 갈아타면 좋은지, 그리고 갈아탄다면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종목에 대한 부분, 투자금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야생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선택을 한 게 나름 내 상황에서 최선이다 생각하는 해답을 찾아가는 거지 이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겠다. 돈을 이렇게도 배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열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